여기 이제 아마도 지금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든지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 좀 뒷부분에 보면 지각의 구성원소하고 생명체 구성원소 이런 거 나와 있을 거고, 반도체 뭐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야. 그까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다른 어떤 교재나 교과서 특히 그 다음에 뭐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쌤이 있을 건데, 우리 교재는 간단한 교재는 아니에요. 내용이 조금 많아.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딱 필요한 거 딱 정리해서 이제 전달할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있도록 하라고.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는 6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에서 일단 지각에 대해서 오늘 중심 설명을 할 겁니다. 지각이 뭔지 알지? 땅, 그지?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에 대한 얘기이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설명하기 전에 요거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우리 배웠던 거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디서 기원했니?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저번 뭐 테스트나 뭐 이런 데서 또 나왔을 건데, 어디? 다른 태양계의 초신성 폭발로 무거운 원소들이 모인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보면 수소, 헬륨은 당연히 우주의 기본인데, 그지? 탄소, 산소, 질소, 뭐 실리콘, 철 막 같은 거는 핵융합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무거운 거, 구리, 아연, 이거 아이가 뭐지? 아이오딘, 그지? 아이오딘. 이런 물질들은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도 있고,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물질도 다 섞여 있지. 다 있는 거야. 우리 태양계 안에는.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맞지?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서답형 문제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무거운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 과정이 만들어지고 우주 공간에서 흩어져 있다가 중력, 그러니까 만류력에 의해서 이제 뭉쳐지면서 태양계 성운이 되고, 그때 그러고 이제 지구가 형성됐다.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알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구는 만들어졌어. 이제 우리는 만들어진 지구에서 지각의 구성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됐지? 자, 볼게요. 지구의 구성 물질 보자. 일단은 우주 구성하는 원소 비율하고 지구 구성 원소 비율이 같나 다르냐? 우주는 압도적인 대다수가 뭐지? 수소하고 헬륨이야. 98% 이상이 수소하고 헬륨이라고. 맞지? 근데 지구는 수소, 헬륨이 희귀템이야. 어떻게 보면 완전 레어템이야. 또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는 가깝지, 그지?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온도가 그 우주의 평균 온도에 비해서 아주 뜨거운 거거든,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벼운 원소인 수소, 헬륨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으면 중력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버려. 지구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딱 구속되어 있는 수소, 헬륨 원소 아니면 다 그 지구 역사에 걸쳐서 계속 밖으로 나갔을 거야, 그지? 그래서 수소, 헬륨은 되게 적고,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은 우주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지, 지구는 아니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철, 산소, 규소가 제일 많은 놈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철, 산소, 규소. 일단 첫 번째 체크. 첫 번째 체크. 지구는 철, 산소, 규소가 등위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밑에 있는 요 그림들이 있잖아, 그지? 지각이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 이거는 자세하게는 안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영역은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요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아도, 지구를 이제 팍 이렇게 잘라보면 중심에 내핵이 있고, 바로 위에 외핵이 있고, 그 다음 멘틀, 지각, 이 순서대로 있다. 오케이? 외핵과 내핵은 아주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져 있어. 왜? 지구가 구성되는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소행성, 미행성 충돌을 엄청 많이 할 때, 충돌하면 어떻게 돼? 이거 뭐 핵폭탄보다 훨씬 더 몇천 배 큰 에너지를 준다고 하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이제 생물이 멸종했을 것이라는 학설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 오케이? 자, 이렇게 막 여러 개의 충돌하다 보면 지구 전체의 온도가 엄청 높아져,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어떻게 돼? 완전 고체가 아니고 살짝 유체, 액체 상태.
된단 말이야. 액체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무거운 원소들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력을 더 크게 받으니까, 그지? 가속도는 같아도 중력은 크게 받아요. 중심으로 몰리고 가벼운 게 떠 밖으로. 한마디로 우리 지구 돌덩어리 중에서, 잘 기억해, 지구 돌덩어리들 중에서 핵에 있는 물질이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무거운 물질.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지각의 물질이 뭐니? 이 돌덩어리 중에는 가장 가벼운 물질이야. 맨 밖으로 떠 있잖아, 그지? 물론 돌, 우리 들어보면 무겁지, 그지? 근데 이게 돌덩어리 중에는 가벼운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러고 나서 딱 굳었어, 지구는. 굳은 다음에는 움직이지 못하거든. 됐니? 그래서 딱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는 이유도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원소 구성이 갖고 온도도 비슷하고 압력도 비슷하면 이름 안 나눠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이름이 나눠져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원소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됐지? 무거운 원소의 대표적인 게 뭐지? 핵 쪽에 있는 거? 철과 니켈이야. 됐지? 가벼운 원소, 지각에 있는 대표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알아도 SiO2 또는 SiO4 마이너스 필기다. 필기. 오케이? SiO2는 석영이라고 합니다. 석영. 이거 아마 설명한 적 있을 거야, 그지? 그 해수욕장에 모래 알갱이 중에 좀 투명한 알갱이, 이거 석영이야. 그 다음에 SiO4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좀 복잡하지, 그지? 요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SiO2에서 유래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 모든 돌을 만드는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기본 구조.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SiO4 마이너스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자, 지우고. 어디에 지각이 가장 이제 많이 구성되고, 멘틀이나 외핵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지각이 가장 많다.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 멘틀과 핵의 분리, 이거 왜 설명되어 있냐면, 이것도 앞부분의 내용인데 왜 설명되어 있냐면, 중심으로 무거운 게 들어오고 가벼운 건 밖으로 떴다, 지각적으로.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오케이?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아까 액체 상태가 있었다고 했지, 그지? 그지? 마그마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지구를. 오케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외우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외우는 것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좀 해줄게요. 자, 지각의 주요 구성 원소에 순서가 나와 있지, 그지? 순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어디까지 알면 되냐면 철까지는 알아둬. 철 4등이지, 4등. 철까지. 오케이? 이거는 교과서마다 다른 조건이 없을 거야. O, Si, Al 특징적이게 알루미늄이 세 번째라는 거. 땅덩어리의 구성원소 중에 세 번째라는 거. 그 다음에 철이 결국은 진짜 많은 물질이거든, 우리 지구에. 근데 그지? 지각, 껍데기 있잖아, 그지? 땅 껍데기인 지각에서는 4등밖에 안 해. 요것도 특징이야, 4등. 오케이? 왜 그러냐? 철이 아까 무거운 원소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고, 자, 이거 외우는 거 중에서 아까 내가, 이런 표현 썼지? 이거 석영이라고 했지? 그지? 맞지? SiO2. 봐봐. 이게 지각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 한마디로 암석을 만드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지? 돌 만드는 기본 성분. 그지? 여기에 Si, 규소머니, 한 개 있을 때 산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지각은 암석인데, 암석의 기본 구성에 보니까 산소가 2개 있을 때 규소는 뭐야? 한 개 있지, 그지? 그러니까 산소가 이기는 거야. 구성원소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O 다음이 Si야. 특징적인 게 Al이고, 철은 무거워서 꼴등. 딴 거도 있지만 꼴등이라고 생각하면 돼. 4개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정신 차려. 됐니? 됐지? 자, 지각 구성원소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뒤에 칼슘, 나트륨, 칼륨, 이거는 선생님도 기억 못해요. 알겠지? 기억 안 해도 되는 거야. 의미가 없으니까. 됐지? 그런 원소들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지각은 주로 산소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SiO2 돌덩어리 기본 성분 때문이고, 석영이 이제 SiO2라고 했지. 그 다음에 장석 이런 거 다 석영 들어가 있어요. 규산염 광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밑줄 칠 필요는 없어. 규산염 광물이 뭐냐면, 얘 이름이 원소가 우리나라 말로 규소야. 그 다음에 이건 뭐니? 산소지.
그지? 이 합쳐서 뭐다?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돌덩어리, 이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석영 같은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92%면 많지 않냐? 안 그래? 압도적으로 많지, 그지? 그러니까 제일 많은 성분은 산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지, 그지?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산소 1등, 규소 2등, 3등 누구? 집중하고 있니? 알루미늄. 집중해. 되게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4등이 철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거는 좀 이제 곁다리 소개거든. 기권이 뭐니? 기권. 대기권. 공기권. 얘기하는 거야. 기권은. 기권의 구성 요소로 제일 많은 것들이 뭘까? 생각해봐. 우리 이건 알고 있지, 그지? 우리 혼합 공기는 거의 80%, 78%가 진소 기체 N2로 이루어져 있고 21%는 산소, 그 다음에 나머지 1%를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이런 게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어쩔 수 없이 질소가 되는 거야. 그지? 2등은 산소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소, 산소가 1, 2등. 오케이? 공기 중에는 진소, 산소가 1, 2등이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수권, 이 뭐니? 물이지, 그지? 바닷물, 강물 이런 거지. 당연히 수권에는 뭐가 제일 많아? 물이 제일 많지, 그지? 물이 제일 많으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제일 많지? 그지? 자, 이거를 입자수로 봤을 때, 잘 봐. 이거 입자수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많겠니? 이게 제일 많지. 근데 질량으로 봤을 때는 수소 알갱이 하나의 질량 1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 있지, 그지? 그러면 2가 되겠지, 질량이, 그지? 근데 산소 하나의 질량이 16입니다, 16. 그러니까 결국 몇 대면? 8대 1이야, 8대 1. 2대 16은. 무슨 말인지, 1대 8.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산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질량으로 봤을 때는 산소가 많고, 입자수로 봤을 때는 수소가 많습니다. 어디서? 물 쪽에서. 됐지? 수권에서는 그렇다. 요거 간단하지, 그지? 요거 기권, 수권은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지각은 4개는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요거. 보자. 지각만이 아니고 지구 전체를 볼 수도 있어.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획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철이 1등 하는 거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철이 1등 하는 이유는 외핵과 내핵에 철이 많거든. 그리고 철은 무겁거든.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니까 얘가 1등 해버리는 거야. 아까 지각으로는 4등이었지, 그지? 근데 그 무게로 보면, 지구 전체로 보면 철이 1등, 그 다음에 얘들이 아주 밀려나진 않아. 왜? 이 전체가 돌덩어리잖아, 그지? 전체가 돌덩어리니까 돌의 기본 성분이 아주 많이 밀려나진 않고 2등, 3등. 아까는 뭐야? 1등, 2등이었지, 그지? 맞지? 1등, 2등, 산소, 규소 순서로 1등, 2등이었잖아, 그지? 요번에는 2등, 3등이 되고, 네 번째가 마그네슘, 요 정도까지, 4등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자, 지각에서는 뭐라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이야, 그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핵에 있는 무거운 철 때문에, 그지? 철이 1등하고 산소, 규소가 2등, 3등 밀려났어. 그럼 알루미늄 어디 갔니? 근데 안쪽에 멘트라고 뭐 이런데 안쪽에 마그네슘 많대. 그래서 마그네슘이 4등에 등극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두 개를 잘 정리해서 비교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각하고 생명체를 비교하는 걸 배웠을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지각과 생명체를 비교할 때 일단 첫 번째 토픽,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면 지각과 생명체는 물질의 비율이 매우 다르다라는 게 주제야. 매우 다르다. 오케이? 아니, 땅에 발 딛고 사는 생명체가 땅 성분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매우 다르다. 왜 그러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거 배출하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연 상태와 같지 않거든. 우리가 자연 상태하고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죽어야 돼.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 중에 죽는 걸 뭐라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연하고 똑같은 상태로 이제 다시 바뀐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살아있으면
그 자연의 주변 환경하고 조건이 환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다르게 만드는 근거가 뭐냐면 에너지야. 에너지를 써야지만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지? 살아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기한테 필요한 걸로 재구성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지각하고 원소 구성이 많이 다르다. 특히 규소라고 하는 거 대신에 탄소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규소하고 탄소의 공통점이 있어. 뭐게? 주기율표 생각해봐. 오늘 시험 칠 거 아니야. 14족이야. 맞지? 탄소 밑에 SI, 규소 있지, 그지? 그래서 얘들의 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왜?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맨 바깥 껍질 전자 몇 개? 14족은 4개지. 그지? 결합은 몇 개 할 수 있어? 4군데 공유 결합 할 수 있지, 그지? 이런 거 문제 나오겠죠, 오늘? 됐나요? 오케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체는 규소를 포기했습니다. 규소를 안 써요. 규소를 안 쓰고 탄소를 쓰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에. 오케이? 그거도 중요합니다. 다시, 지각과 생명체는 물질이 구성이 다른데 왜? 아까 생명체가 뭐라고?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걸 배출하기 때문에 지각과는 완전 다른 구성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케이?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규소를 안 쓰고 탄소, 14종 원소 중에 탄소를 쓰게 된 사연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올 거라는 뜻이야. 됐죠? 예, 그래. 지각은 알고 있잖아.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이 1, 2, 3, 4등. 맞지? 아까 얘기했지, 지각. 생명체는 어떻게 돼? 산소,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요거도 기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나온 거지. 봐.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이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생명체입니다. 오케이? 암기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가이드는 줄게. 자,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지? 우리는 66% 또는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 물로 구성되어 있어. 됐니? 생명체는 3분의 2 이상이 물이야, 물. 물은 아까 뭐라고? H2O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질량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산소가 수소에 비해서 8배 정도 많다고 했지, 그지?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니까 생명체에서 산소와 수소의 비율이 6배가 좀 넘어가. 산소가 많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물이 제일 많은데, 물의 구성 중에 산소가 질량이 제일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산소가 제일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잘 들어. 탄소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야. 무슨 뜻이냐? 우리 몸에서 에너지 물질이든 우리 몸에서 살아있게 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물질, 모든 것이 중심 원소가 탄소야. 모든 것이. 됐니? 중심 원소가 탄소야. 그러니까 탄소는 적게 쓰일 수 없어, 우리 몸에서. 생명체 몸에서. 됐니? 그래서 얘가 2등으로 등극했어요. 그 다음에 수소가 3등으로 밀려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4등이 뭐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소라고 보면 됩니다. 4등이. 됐니? 질소가 4등인 이유는 뭐냐면, 질소는 단백질하고 핵산을 이루는 구성물질입니다. 단백질이 뭔데? 실제로 지금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는 기능 물질은 다른 거 없어. 단백질밖에 없어. 됐니? 단백질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온도에 가면 죽습니다. 40도 이상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오케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수소이온 농도, pH, 산염기 있지, 그지? 산염기 조건이 되면 죽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죽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뭐냐면, 우리 몸의 체온은 사람마다 다 그 기준값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돼 있어. 우리는 그냥 36.5도로 알고 있지, 그지? 전공 수업을 들어보면 36점 플랫 되는 사람도 있고 37도가 살짝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체온 기준값이 높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체온 기준값이 높아요. 오케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조금은 허용된다고. 됐지? 근데 pH는 우리 다 똑같아. 7.4야. 장담할 수 있어. pH 7.4가 약 염기성 또는 거의 중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에서 pH가 0.1만 높거나 낮으면 쓰러져서 거품 묻니다, 사람이. 됐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한테 꽤 많이 봤어, 군대에서. 그런 애들.
pH 0.1만 높거나 낮아도 거품 물어요. 0.2 차이나, 그러니까 7.6이나 7.2가 되면 이건 중환자실, ICU, 중환자실에 가야 돼요. 0.3만큼 차이 나잖아? 그러면 다른 실에 들어가. 영안실 갑니다. 바로 죽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요만큼만 바뀌어도 단백질이, 기능하고 있던 단백질이 모양이 바뀌어야 해. 이걸 단백질이 변성된다고 하는 거거든.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계란 후라이 할 때 달걀이 흰자가 희니? 약간 반투명하지, 그지? 그지? 근데 이렇게 프라이팬에 올리면 어떻게 돼? 희게 되지, 그지? 이게 뭐냐면 보통 달걀 흰자에 있는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것,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 그게 변성된 거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변성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처럼 체온이나 pH가 바뀌면 우리 생명 현상의 기능을 오로지 다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이 변성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지? 생명체에서 질소가 4등,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딴 데는 질소 거의 없잖아, 그지? 근데 질소가 많은 이유는 오로지 뭐 때문이다? 단백질. 그리고 핵산이 뭔데? 유전물질이야. DNA, RNA. 맞지? 여기에 쓰이니까 질소는 생명체에 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요건 곁다리라고 했어. 기권, 수권은. 외우기도 쉽지? 근데 이거는 노력해서 외워둬야 된다. 시험 치기 전에.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구조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포인트, 필요한 포인트만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각 얘기하고 있잖아. 오늘 지각이 주인공이야. 그런데 일단은 돌덩어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각이 되려고 하면, 그지? 돌덩어리를 만드는 기본 성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암광물이라고 해요. 조암광물. 알고는 있어라, 이 용어를. 조는 만들 조자, 조제 할 때 조자야. 됐지? 암은 암석, 돌이라는 뜻이야. 맞지? 그러니까 암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들, 기본 물질들, 이런 뜻이야. 조암광물이 뭐 아까 말했잖아. 석영, SiO2 맞지? 그다음에 기본 돌덩어리 중에 장석, 흑음모, 갑성성, 감남석 이런 것들이 있대.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을 거야. 조암광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이런 게 섞여서 이 돌덩어리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봐봐. 석영이 SiO2인데 장석, 흑음모, 갑성성, 감남석에는 없냐? SiO2가 있어요. 있어. 근데 석영은 뭐지? SiO2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걸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다른 애들 뭐냐면 SiO2 이런 성분에 다른 물질이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장석, 흑음모, 갑성석, 감남석 이런 게 다른 물질이 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요걸 포인트 알아두자. 자, 이렇게 그 암석을 만들 때 기본 구조가 뭐냐? 다른 어떤 추가되는 어떤 물질이 아니고 기본 구조는 이거라는 거거든. 아까 내가 SiO2 다음에 괄호해서 뭐라고 했지? SiO4 기억나? 그거 얘기할 거야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 규산염 광물이 Si하고 O가 합쳐진 광물이지, 그지? 규소, 산소, 맞지? 그 광물은 잘 들어. 일단 산화이온이 O2-야. 산화이온 O2- 사면체 중심의 규소이온 Si4+라는 이온이 들어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 자, 집중. 사면체 이렇게 그립니다.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면 돼. 됐죠? 이러면 사면체가 뭐니? 정사면체가 정삼각형 4개의 면, 사면. 4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지, 그지? 그게 사면체잖아. 정사면체.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면체가 SiO4가 이 입체 도형의 입체 중심, 무게 중심에 딱 가 있고, 그 다음에 O2-라고 하는 게 각 꼭지점 4개에 하나씩 가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떻게 O2- 듣고 있지? 여기서 많이 틀릴 거야. 애들 이거 놓치거든,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4군데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결합? 이 공유 결합이야? 아니지. 무슨 결합이야?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고 얘는 플러스 이온이지. 자, 빨간 펜으로 할게. 이거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생각 안 하고 넘어간다고. 이것 때문에 틀릴 거야. 틀리지 마. 많이 틀릴 거야. 틀리지 마.
그림 나와있지, 그지? 그걸 내가 한번 그려본 거야. 거기 합쳐봐. 합쳐보면 어떻게 돼? SI 하나에 O 4개지? 그러니까 SiO4 맞지, 그지? 그리고 전하량 따져봐, 전하량.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가 4개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니? 다 합하면 마이너스 4가 맞잖아. 4 마이너스가 맞잖아.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2, 4개 있으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지?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8 합치면 마이너스 4 맞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이게 이제 암석을 만드는 기본 결합구조다. 결합구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조한 강물이나 어떤 암석 돌덩어리 이름에 따라서 뭔가 어떤 돌의 성질이 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특히 돌의 결정 구조가 다르거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본 구조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물리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은 보통 결정 구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화학적 성질은 뭐 예를 들어 산에 약하니, 산성에 약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 자세한 건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근데 물리화학적 성질이 그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광물의 색은 뭐니? SiO2 뭐 이런 어떤 석영의 어떤 기본 성분에 뭐 어떤 성분을 첨가하는가에 따라서 색깔은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그 금속 철 성분이 좀 있으면 색깔이 뭐 어두워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을 거야. 볼게. 다시.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어둡고요. 됐니? 밑줄이다. 칼륨과 이산화규소 자체가 투명한 거야. SiO2. 맞지? 석영. 이게 많으면 뭐다? 밝은 색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기억해두라고. 기억해둬. 철과 마그네슘 있으면, 이 첨가제가 있으면 좀 어두워지고 돌 색깔이. 그 다음에 칼륨과 이산화규소가 있으면 좀 투명해진다가 아니야. 지금 그지? 좀 옅어진다. 밝은 색을 띈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나오지. 이게 내가 이제 요렇게 소개할게. 봐봐. 이 페이지 한번 봐봐. 요번 시험 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범위에 들어갈 거야. 요번 시험 이런 거 비슷한 거 배웠니, 안 배웠니?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고 진도가 안 나와서 안 배웠겠지, 그지?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거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요번 시험에 필요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한번 외우고 시험 치고 그냥 버리면 돼. 이거 내가 생각에는 이런 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냥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볼 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다 뭐 이런 설명이 아니라 진짜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배웠으면, 학교에서 배웠으면 외워야 돼. 반드시. 알겠지? 왜? 외우기 어려워. 불편하니까 배웠으면 꼭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딴 거 할 거 없으면 그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이거 보고 있으라고, 이거.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감남석, 휘석, 갑선석, 흑모, 석영, 아까 나왔지? 조항 강물들 성분들이야. 그지? 돌덩어리 만드는 기본 암석 성분이야. 그지? 이걸 만드는 SiO4, 요거 지금 이 구조 어떻게 됐냐면, 감남석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이렇게 묶여 있대. 됐니? 근데 휘석은 어떠냐면 이게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직선으로, 이게 일직선의 결합 구조가 계속 이렇게 합쳐져 있대. 됐니? 그 다음에 얘는 각섬석은 일직선 가다가 약간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왜? SiO4면 결합할 때가 많잖아. 네 군데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줄이 판형으로 돼 있대. 흑운모. 기억해. 흑운모는 유명한 애야. 됐지? 그 다음에 석영은 아예 모든 방향, 입체 모든 방향으로 다 결합하고 있대. 단단하지, 그래서 석영이. 오케이? 석영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크라이스탈 이라고 하잖아. 그지? 단단한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망이지. 네트워크 망 얘기하는 건데, 망상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SiO4 삼연체 구조는 딱 시험 칠 때 필요하면 외우고 끝내야 돼. 됐나요? 오케이. 거의 다 끝나간다. 조금만 집중해. 고개 숙이지 말고. 숙이지 말고. 집중해.
응? 자, 얘들 특징이 나와 있지, 그지? 뭐 여기 화학식 같은 것까지 악독하게 외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대. 얘는 그 규소 하나에 산소 4개지. SiO4야. 이런 구조들이. 됐지? 얘 이러면 산소끼리 결합해서 산소수가 적어져. 그래서 이건 1대4인데 좀 1대3이지. 얘는 1대3보다 적어. 1대3이면 4대 10인데 12보다 적지 11. 그지? 점점 적어지는 쪽으로 방향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산소가 4개인데 산소를 이쪽 사면체, 이쪽 사면체 다 계속 이제 공유하다 보면 그 규소에 비해서 산소의 수가 적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됐죠? 오케이. 이 표현 때문에 좀 볼게. 공유된 산소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공유된 산소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면체 기본 구조하고 사면체 기본 구조에 있는 산소가 따로따로 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공유된 산소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여기 사면체 사이에 여기 산소가 공유돼 있지, 그지? 하나가 이쪽 사면체 산소 성분으로 이렇게 있어야지만 연결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걸 공유된 산소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규소대 산소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유된 건 많은 거야. 이쪽으로 가면 많은, 그렇게 될수록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뜻이고요. 풍화안 정도는 이쪽이 강해. 왜? 이렇게 단단하게 다 결합해 있으면 이게 분리가 되기 어렵다고,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알아두세요. 흑음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으로 진짜 결합되어 있거든. 판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거든. 흑음모는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탁 치면 착 쪼개져. 진짜 조절 잘하면 탁탁 쳐서 쪼개지면 이거 칼같이 쓸 수 있어. 얇게 쓸 수 있어. 오케이? 이 구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구조는 더 이상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시험 때 필요하면 외워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탄소화합물이 뭐냐면, 기억해.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해 있는 물질, 이 전체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3대 영양소, 탄단지, 핵산, 이런 거 다 탄소화물이야. 생명체에서 중요한 게 탄단지, 핵산이거든. 탄소화물이야. 근데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중요한 탄소화물 중에 뭐가 있냐면, 석유 같은 화석연료도 탄소화물입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막 결합되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다 탄소화물이야. 근데 어쨌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은 4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뭐? 탄, 단, 지, 핵산. 됐니? 4가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인체 구성 아까 다 얘기했죠. 인체 구성 보면 물이 아까 70% 정도 된다고 했고, 살아있기 위해서 기능하는 물질은 딱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 탄수화물 안 돼. 지질 안 돼. 그 다음에 핵산도 못 해. 뭐가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있는 건 단백질밖에 없어.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아. 2등이야. 물질로 봤을 때 2등이야. 원소로 봤을 때는 아니지. 원소로 봤을 때 산소가 1등. 그지?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오케이? 2등이 뭐였어? 탄소였지. 그지? 3등이 수소. 4등이 뭐야? 단백질 때문에 질소였지. 그지? 이런 거 기억해야 된다고. 아까 나왔던 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막 외우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이유를 들었잖아. 그지? 그럼 그걸 생각하라고. 그게 공부야. 오케이? 단수 남기는 공부 아니잖아. 알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거 뭐지? 중성지방, 지질. 응? 지질이 지방입니다. 그지? 지방도 3등 정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이 제일 많고, 잠깐만, 뭐 없지? 우리 맨날 먹는 거 뭐야? 밥이잖아. 탄수화물이지. 탄수화물 없지? 맞아. 탄수화물이 생명체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동차의 휘발유하고 똑같은 거야. 탄수화물은 섭취해서 직접 쓰고 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축적이 잘 안 돼요, 축적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접적인 에너지원이라서 우리는 계속 줄곧 탄수화물 먹지만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잖아. 근데 영양소니까 안 버려요. 똑똑하게도 생명체가. 영양소는 돈이거든.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랑 마찬가지야. 돈 안 버리지? 돈 많다고 돈 버려? 안 버리지?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저장하지. 어떤 형태로? 지질. 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거야.
과하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탄수화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뚱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 요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중학생 때 나오지 않았니? 돌덩어리 이렇게 돌에 이제 그어보면 색깔 나올 수 있거든. 이걸 조흔색이라고 해요. 조흔색. 조흔색으로 암석 성분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건데 교과서 봐봐 안 나올 거야. 이건 좀 약간 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넘어갈게요. 시험 치는데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아까 말했잖아. 생명체는 탄단지 핵산이 다 뭐다? 탄수화물이지, 그지? 그 앞에 있었지. 지각에는 14조기 규소가 압도적으로 많았지, 그지? 근데 생명체는 규소는 안 쓰고 지각에는 거의 없는 탄소를 어떻게든 찾아서 쓰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딱 소개하고 마무리되는 거야, 이 내용이. 볼게요. 생명체 구성하는데 탄수화물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탄소가 중심이 돼야지 물질의 구조와 기능이 무한대까지 다양해질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결합을 한 개만 할 수 있는 어떤 원소가 있다고 하자. 그럼 결합 한 개하고 끝이야. 맞지? 이거밖에 없어, 종류가. 결합 두 개 할 수 있으면 직선으로만 연결되겠지, 그지? 단조로와 단순해. 그지? 결합 세 개 할 수 있으면 좀 더 복잡하겠지, 그지? 근데 결합 세 개만 할 수 있으면 입체 구조를 못 만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결합을 네 개 하면 항상 어떻게? 입체적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어. 네 개를 결합하면 입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 네 군데 결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결합을 함에 있어서 그 구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성이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야. 봐. 일단은 결합을 네 개 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장점이 첫 번째 탄소가 줄줄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맞지? 무한대까지 연결될 수 있어. 무한대까지 구조를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모양도 직선도 있지만은 어떻게 돼? 직선 가다가 이렇게 가지치기도 할 수 있어. 왜? 결합을 네 개 할 수 있으니까 탄소가 탄소하고 결합하고 남아있잖아, 두 개가, 그지? 이쪽으로 결합하면 또 가지치기가 된다고. 결합 두 개 하는 놈은 절대 할 수 없지. 그지? 그건 직선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고리 모양도 만들 수 있어. 고리 모양. 우리 이제 유전 물질의 고리 모양이 많습니다. 진짜 유전 물질은 그냥 거의 고리 모양이야. 오케이? 그리고 고리 모양 중에 대표가 뭐냐면 타르입니다. 타르. 그 담배에 있는 타르 고리 모양이거든. 이게 발암 물질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알고 있니? 암은 100% 유전병입니다. 이 유전병을 오해하지 마. 부모한테 내려받는 유전병이라는 뜻이 아니야.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질환이 유전병이야. 됐지?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아까 말했지? 유전 물질이 이 고리 모양이 많다고. 탄소 고리 모양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근데 타르가 고리 모양이야. 이게 비슷하겠지, 구조가. 끼어 들어가. 그래서 이걸 끊어내. 그럼 어떻게 돼? 탈락되겠지, 그지? 유전 정보가 탈락되지? 그럼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돌연변이 일어나는 데서 세포의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드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깨지다 보면 이제 세포 분열을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암이 뭔데? 암 이전에 그 단계가 무분별하게 기능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분열하는 세포들이거든. 이걸 이제 종양이라고 해요. 종양. 기능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분열하는 세포를 종양이라고 하고, 이 종양이 기능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까지 침범하면서 점점 더 자라나면 이걸 악성 종양, 암이라고 해요. 암. 그리고 종양인데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양성 종양, 우리나라 말로 혹이라고 합니다. 혹. 오케이? 혹하고 암은 비슷한 거야, 사실은. 근데 완전히 다른 게, 악성 종양은 정상적인 기관까지 침범하겠지, 그지? 그럼 뭐 때문에 죽는 거야?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서 죽는 겁니다. 암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양한 모양 만들 수 있는 것도 14종,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탄소 원자 사이의 다양한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알지? 결합은 3중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지, 그지? 이렇게 결합의 수도 다양하고, 구조도 다양하고, 길이도 다양해요.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누구다? 탄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 한번 볼게. 탄수화물은 생명체 내에서 분해 합성이 쉽게 일어난다. 됐지? 분해 합성이 쉽게 일어나야 되지. 반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생명체 안에서. 그지?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CF, COM4. 비교해봐. 비교 참고해보라고. 이 SI, 규소가 분해 합성이 어려워요. 왜? 무겁거든. 덩치가 커. 왜? 탄소 밑에 있잖아. 주기율 표면. 그지? 그러면 껍질이 하나 더 많으면서 더 커지지. 그지? 커지면서 이제 결합하는 어떤 지점은 좀 제한돼요. 공간이 작아요. 원자에 비해서 공간이 작다는 거야. 탄소 요만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이제 공간이 있는 거고, 규소는 요만하고 결합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약간 뚱뚱한 애가 팔 짧은 거나 마찬가지야. 규소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 안에서 분해 합성을 일으키기 어렵고, 그리고 뚱뚱하기 때문에 뭐야? 규소를 갖고 만들면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 기능하는 분자가 커져야 돼. 탄소로 만들면 이렇게 좀 약간 슬림해지겠지, 그지? 패킹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탄소가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된 거라고 볼 수 있어. 생명체에게 탄소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방금 얘기하던 거 그 내용의 마무리입니다. 규사탄소 비교하고 있잖아, 그지? 규사탄소를 비교했을 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규소는 압도적으로 많아, 지구에. 맞지? 왜? 땅덩어리에 엄청 많잖아, 그지? 그리고 탄소는 진짜 희귀템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규소를 안 쓰고 탄소를 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규소는 엄청 많고 탄소는 0.2%밖에 안 돼. 전체 구성 원소 중에. 근데 왜 탄소를 쓰고 있느냐? 라는 건데. 자, 여기 나와있다.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던 확인할게. 재확인. 규소는 커, 탄소보다. 그지? 그래서 결합 분해가 어려워요. 됐니? 그리고 크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이루는 세포도 커야 되는데,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세포가 크면 클수록 세포는 불리합니다. 살아가는데. 왜? 세포의 표면에서 물질을 흡수하고 또 방출해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그 효율이 떨어져요.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걸 이제 세포의 표면적 대 부피 비라고 해서 배우게 돼요. 오케이? 표면적 대 부피 비.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서 표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늘어나. 같은 부피에 대해서. 오케이? 넘어갈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규소화물은 아까 방금 말했지. 여기 마찬가지야. 결합하기 어렵다. 합성, 분해하기 어렵다. 오케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탄수화물이 이산화탄소는 봐봐. 생각해봐. 이산화탄소는 기체인 거 알지? 내뱉었잖아 방금 내가. 맞지? 근데 이산화규소는 뭐야? 돌이야. 석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석영이야.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 없어? 생명체가. 우리가 인테이크 하기도 어렵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희박하지만 섭취하기 쉬웠어. 근데 이산화규소, 즉 석영은 우리가 돌덩어리 먹진 않잖아. 그지? 먹어서 이 분해시킬 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인 이산화규소는 이거를 써먹을 수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덩치 크다, 결합분해, 합성분해 어렵다, 그 다음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세포 수준에서 불리하다. 그지?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는 돌이잖아. 고체잖아. 고체를 흡수하기는 어렵다. 근데 기체인 이산화탄소는 흡수해서 탄소를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같은 14족이라도 많은 규소를 안 쓰고, 지구에 많은 규소를 안 쓰고 탄소를 쓰게 된 슬픈 사연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도 학교 수업보다는 간단하게 했지만, 그지? 빠진 건 없을 거야. 이 정도 내용이면. 됐습니까? 이론 끝. 지금부터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테스트 시작합니다. 오케이.